안녕하세요. 한준TV는 세계적인 축구 전문지 포포투 한국판 기자들과 협업하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해외 축구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축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꿀보이스 백현기 기자와 함께 토트넘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콘테 감독이 최근에 좀 우리 팬들 사이에서도 여론이 좀 안 좋잖아요. 네, 사실 콤보즈였거든요. 네, 그만큼 또 여론이 좋았고 송케디오를 굉장히 또 잘 활용했던 콘테 감독이었는데 지금 사실 최근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콘테 후보를 또 체크를 해보고 토트넘 입장이 또 어떤지도 저희가 또 이번 기회에 마련을 했습니다.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페리시치를 영입해가지고 또 너무 그쪽 위주로 하는 거 아니라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영국 현지에서는 사실 지난 시즌에는 중도 부임해서 잘한 건데 그럼 이번 시즌 풀 시즌이고 영입되었으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뭔가 좀 그 기대를 못 미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콘테 감독이 장기 계약을 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그렇죠. 2023년 6월 30일까지 계약돼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프로스포츠에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이면 연장을 할지 뭐 아니면 떠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윤곽이 안 나왔어요. 네, 콘테 감독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거든요. 오는 6월까지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인 즉슨 이 파라티치 단장이 콘테 감독이 그 제한된 시간에 어쨌든 결과물을 만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무언의 압박을 저는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콘테 감독이 그만큼 또 챔피언을 들어 올리기에 굉장히 또 적합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했던 파라티치 단장이고 또 토트넘 수뇌부였는데 최근 성적을 보게 된다면은 지금 뭐 경질 후보까지는 약간은 좀 과격한 어휘일 수도 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시즌은 아니지 않나. 지난 시즌은 뭐 중도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소기에 4위라는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또 절반의 성공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번 시즌은 이 풀 시즌을 놓고 봤을 때 지금 4위 싸움을 하기에도 약간은 좀 밀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위기는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보면은 사실 2022 카타르 월드컵 기간이 길었던 휴식기니까 그 기간에 콘테 감독 재계약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막상 월드컵이 끝났을 때 진전된 부분이 없었고 심지어 월드컵이 끝났을 때 첫 두 경기인 브렌트포드전, 아스톤빌라전을 좀 저조한 경기력으로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역으로 토트넘이 콘테 감독 못 잡는 거 아니야? 콘테 같은 큰 감독 토트넘이 이제 못 품는 거 아니야? 요런 생각에서 이제는 콘테 감독을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실제로 영국 현지 언론에서 프리미어리그 경질 유력 후보를 이제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는데 네.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졌을 때 굉장히 좀 위기감이 커졌었어요. 네,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서 이 매 라운드마다 그 각 라운드마다 이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이 경질될 확률을 또 체크를 해요. 저 첫 번째 수치가 1월 2일 아스톤 빌라전 0대2 패배 이후에 콘테 감독이 얼마나 경질될 가능성이 있냐를 점쳤을 때 20개 감독 중에 3위였습니다. 네. 이게 엄청 높은 건데 웨스트햄이 올 시즌 워낙 부진하니까 모예스 감독 경질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버튼이 지난 시즌 극적으로 잘리했지만 올 시즌은 너무나 좀 경기력이 또 안 좋으니까 그렇죠. 램파드 감독이 이제 실제로 이제 경질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 가운데 2위인데 그 다음이 콘테 감독이다. 그리고 이제 레스터시티도 올 시즌 부진하니까 브렌단 로저스의 이름이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팰리스를 크게 꺾으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네, 팰리스전 4대0 대승. 그러니까 리그 7경기 연속 멀티 실점 혹은 선제 실점을 끊어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굉장히 또 4대0이라는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저 오른쪽 수치를 보게 된다면은 약간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경질 확률이 5위로 떨어졌는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 5위 안에 든다. 그러니까 콘테 감독이 이 20명의 감독들 중에 5위 안에 들 정도로 지금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 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최근 또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가장 큰 이유가 브렌트포드전은 원래 좋은 팀이긴 해요. 브렌트포드가 그렇죠. 맨시티도 이겼고 토트넘전 이후긴 하지만 리버풀도 이겨서 토트넘이 뭐 브렌트포드랑 비긴 걸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스톤 빌라와 홈에서 2대0으로 진 이 경기 아마도 이 경기가 콘테 감독에 대한 여론이나 평가를 좀 크게 떨어뜨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재작년 11월 부임 이후에 콘테 감독이 보여준 경기들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졸전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축구도 보여주지 못했고 결과 또한 무기력하게 졌기 때문에 물론 뭐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가 최근 뭐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합니다만 홈 경기인 만큼 토트넘이 조금 그래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거든요.
특히나 또 송케 듀오가 침묵을 했고 물론 뭐 부상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토트넘의 이 경기가 조금은 콘테 감독에게는 좀 경질 가능성을 높였던 경기였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실점을 계속 했다고 하더라도 따라가거나 그렇죠. 네. 저력을 보여줬는데 이 경기는 양상이 그렇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오히려 에스턴 빌라가 전술적으로 토트넘의 그런 면을 역공을 해서 전반전에는 아예 내려섰다가 후반전에 본인들이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형태로 콘테 감독을 좀 이겼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에메리아와의 싸움을 졌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런 가운데 콘테 감독의 경기 후 인터뷰조차도 팬들의 마음이라든지 언론의 평가를 다 어루만지기보다는 변명을 하는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컸죠. 예. 사실 콘테 감독이 뭐 첼시 시절과 인테르 시절에 뭐 나갔을 때도 경질되기 직전에 약간은 조금 날카로운 인터뷰를 예.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것이 또 토트넘 감독에 부임했을 때 팬들도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뭐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인터뷰는 좀 논란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즌 초반에 사람들이 토트넘을 우승 경쟁자라고 점쳤을 때 그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크레이지라는 어휘를 직접 사용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은 논란이 됐고,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성적이 당연히 뭐 4위를 밀려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냉혹하게 어휘를 선택한 게 아니냐. 또 이런 비판에 또 직면을 해야 했습니다. 예,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2, 3위권도 유지하기도 했었고, 솔직히 영입한 선수들의 면면이라든지 공격 라인을 봤을 때는 미친 짓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네. 맨시티가 강력하고 뭐 아스날이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쳐도 막상 지난 시즌에는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성적이 좋았고, 그러면 영입 시장에서도 아스날이나 토트넘이나 뭐 아스날이 영입을 더 잘했다고 하는데 쓴 돈은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본인이 선택해서 영입한 선수가 제대로 잘못돼서 아스날보다 밀리는 거 아니냐. 솔직히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현재 부상 선수가 많아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몰라도 스쿼드 자체를 지적하는 건 본인이 좀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팰리스전을 4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콘테가 옳았다가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4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일단은 위기를 모면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콘테 감독이 봤을 때 지금 팰리스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물론 뭐 잘해서 뭐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시즌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나머지 시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콘테 감독도 팰리스전을 이기고는 오랜만에 웃었고 손흥민 선수도 골을 넣었고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모든 선수들이 잘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좀 거꾸로 보면 못 이긴 경기들은 내 전술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 해줘서 그런 거다. 이게 조금 좀 아쉽고요. 게다가 이제 바로 이 부분 지금 선수들에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선수들 개개인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월드컵 직전부터도 콘테 감독이 재계약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굉장히 빙빙 돌리는 듯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뭐 선수나 감독 입장에서 화가 난다고 저는 좋은 점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뭐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스카이 스포츠와의 기자회견에서는 토트넘과의 장기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은 나와 구단 사이의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지금 토트넘을 위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일단은 회피를 했습니다.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는 해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또 콘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어쨌든 나를 도와줘야 하고 지금 선수 내부적으로는 창의적인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또 덧붙이는 말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아쉬웠던 게 이 창의적인 선수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고 물론 뭐 벤탄쿠르가 잘해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핵심적인 그 중원 지역에서의 창의성이 부족한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뭐 좀 의아했던 선택들이 많았고 무엇보다 뭐 비스마가 왔을 때 비스마를 3미드로 쓰면 괜찮지만 2미드로 쓰면은 뭐 호이비르의 대체자가 될 뿐이고 근데 그마저도 그만큼 못해주고 있고 오른쪽 윙백은 오히려 뎁스가 좀 없는 편이 아닌데 그렇죠. 스펜서를 굳이 샀고 그럴 거면 이런 상태가 될 거면 미드필드를 한 명 더 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도 콘테 감독은 책임이 없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장기 프로젝트로 팀을 맡았다고 하면 장기 계약을 해야지. 단기 계약을 해놓고 단기 성과를 보고 나서 내가 장기 프로젝트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 이거는 구단이 그런 기간을 제시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 콘테 감독이 그걸 요구한 것도 문제일 수가 있어서 표현대로 보자면 아슬아슬한 동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티시 단장이 처음에 이 콘테 감독을 선임할 때 전폭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여름 이적 시장도 그랬고 지지난 겨울 이적 시장도 그랬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콘테 감독이 최대한 입맛에 맞는 선수를 고를 수 있게끔
지원을 했고 또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에는 뭐 벤탄쿠르와 쿨루세프스키를 영입을 하면서 성공을 봤는데 사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는 약간 좀 의아한 점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은 사실 결과론적인 해석밖에 가능할 수가 없지만 이번 시즌에 약간 비수마나 뭐 스펜스를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사실 전 모르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콘테 감독이 물론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 감독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들을 얼마나 유연하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였는데 그것에 좀 실패를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5위로 밀려난 상황에서 비판을 좀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쿨루세프스키와 히샬리송이 번갈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 상황이 되기 전에도 조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들을 데려와서 시너지를 내거나 새로운 플랜 B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토트넘이 잘할 때는 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활약이 아니라 지난 시즌 후반기에 쿨루세프스키와 벤탄쿠르가 그렇죠. 잘했던 그 플레이를 똑같이 해줬을 때만 잘하는 거니까 실제로 지난 시즌의 후반기랑 비교했을 때 토트넘이 진화하지 못했고 발전하지 못했고 그 책임에는 콘테 감독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 지금까지 뛰고 있는 선수가 페리시치 말고는 추가된 선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선수단에 봤을 때 그 페리시치마저도 콘테 감독이 경험을 했던 그러니까 애제자를 데려온 거기 때문에 뭔가 이 신선함을 주는 영입에는 실패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페리시치가 개인적인 기록은 나쁘지 않지만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던 손흥민 선수에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콘테 감독이 정말 장기적으로 토트넘을 맡을 적임자인지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올 시즌에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도 끝나는 마당에 또 콘테 감독이 연봉도 높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동행할 이유가 있겠느냐. 특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한다면 토트넘도 자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콘테 감독도 토트넘 감독을 맡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감독들이 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계약 기간이 반년 남았으면 당연히 토트넘은 협상을 하진 않더라도 후임 리스트를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6개월 남은 상황에서 뭐 축구계에서는 뭐 선수든 감독이든 그래도 6개월 남은 상황에서는 뭐 접촉을 실제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이 지금 뭐 당장 나간다는 얘기도 없거니와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이 영입 리스트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 언론에서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최근에 좀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그리고 이제 가능한 인물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현재 무직인 감독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결되어 온 인물은 역시 포체티노 감독이죠. 사실 이 중상위권이었던 이 토트넘을 상위권,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으로 올려놓았던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포체티노 감독은 물론 뭐 해외 팬들도 그렇지만 국내 팬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토트넘에서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이후에 약간은 좀 주춤하면서 경질이 됐습니다만 PSG에서도 그래도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또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거든요. 네, 뭐 리그왕 우승은 했지만 뭐 그건 당연한 뭐 성과라고 봐야 되고 결국에는 파리 생제르맹에 음바페, 네이마르가 있으면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해야 되고 특히 메시가 온 시즌에 굉장히 좀 아쉬웠기 때문에 이제 경질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무직 상태에서 콘테 감독이 오기 전에도 뭐 여기가 있었고 또 오고 나서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월드컵 해설도 했는데 포체티노를 포함해서 이제 100일 그레이트 골스라는 이제 축구 매체에서도 후보들을 여러 명 소개를 했는데 다음 후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부 팬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도메니코 테데스코 감독인데 이 독일 국적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사실 굉장히 좀 트렌디하고 젊은 감독들을 많이 최근에 배출을 하고 있잖아요. 뭐 나겔스만이 대표적인 감독이겠고.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2021 시즌에 라이프치히의 포칼 우승을 또 이끌었던 감독이고요. 이 테데스코 감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술적인 트렌디함. 그러니까 압박과 혹은 점유에서의 그 공간 활용이 굉장히 또 강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감독이고 어쨌든 지금 콘테 감독의 축구는 기본적으로 공격보다는 수비에 방점이 찍혀있는 축구잖아요. 기본적으로 윙백의 활발한 공격 가담 그리고 수비 시에는 백파이브의 또 수비. 하지만 테데스코 감독은 그와는 약간은 반대로 소위 말해서 콘테 감독의 그런 지루한 축구를 좀 타파해줄 수 있는 점유율 위주의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좀 신선한 감독.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무리뉴나 뭐 콘테나 검증된 우승을 해봤던 그런 감독들을 데려오면서 토트넘이 좀 빅클럽으로 가기 위한 행보를 취했는데 그 전에 사실 포체티노 감독이 떠나는 시점에는 챔피언스리그 이제 준우승할 때 4강에서 만났던 아약스의 텐하 감독이 토트넘과 가장 오랫동안 연결돼 왔고 실제로 올 뻔하기도 했다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트넘은 무리뉴를 택했고 이제 콘테를 택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무리뉴 감독은 좀 실패로 끝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텐하 감독은
여러 우려 속에도 결국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체질 개선시켰고 전술적으로 플레이적으로 세련된 축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트렌디한 전술적인 젊은 감독, 스타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축구를 잘 아는 감독을 뽑아야 한다면 테데스코가 그 중에서는 프리 상태고 그렇죠. 가장 좀 이제 언급할 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명의 인물은 좀 이제 화제의 인물이에요. 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고 이번에 월드컵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또 스페인 감독으로도 최근까지 활동을 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낯이 익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선수가 굉장히 또 좋기 때문에 또 바르셀로나에서 성공을 거뒀다라는 비판 어린 비판도 있지만 그래도 이 지도력만큼은 그래도 인정을 받는 감독이거든요. 특징이라면은 이 점유율 축구.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의 어쨌든 그 점유율 축구를 조금 인식을 했다라는 감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입니다. 점유율 축구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과 티토 빌라노바 코치 시대를 이어왔던 그런 축구에서 조금 더 상대가 라인을 내리고 이제 플레이를 하니까 대응하면서 끌어내고 조금 실리적인 축구를 가미해서 또 한 번의 트래블을 달성을 했고 사실 그 전에 로마와 셀타비고에서도 선수빨이 아닌 상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이끌면서도 좋은 축구를 좀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월드컵에서의 성적은 아쉽긴 해도 엔리케 감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재도 뭐 사실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난다면 엔리케가 갈 것이다라는 소문이 스페인 내에선 파다하지만 또 시메오네 감독이 정말 아틀레티코를 떠날지에 대해서는 워낙 둘의 그 장기적인 관계가 끈끈하다 보니까 확실치 않거든요. 그런데 에리케 감독이 그렇게 길게 또 쉴 것 같지는 않아서 아마 뭐 지금 여러 팀들 유럽 빅클럽들이 또 여름에 감독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에리케 감독도 부상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 토트넘이 콘테 감독과 결별한다면 중량감에서 엔리케 감독만한 프리 상태 후보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 백현기 기자가 만약 내가 레비 회장이고 파라티치 단장과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좀 감독을 콘테가 만약에 떠난다면 후임으로 결정하시고 싶은지. 저는 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괜찮다는 감독이 저는 포체티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테데스코 감독은 콘테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스타일의 감독이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약간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언급드린 엔리케 감독도 역시나 점유율 축구를 좀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선수단을 완전히 좀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뿐 아니라 선수단 전체를 갈아엎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위험 요소라고 들고 포체티노를 좀 생각을 하는 저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PSG에서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정상급 선수들을 데리고 본인도 여기에서는 약간 내 능력 닿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체티노도 토트넘에서 나갈 때 약간 본인으로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을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 돌아와서 뭔가 자기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충분할 것 같고 무엇보다 콘테가 나갈 경우를 저희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정말 이제 가정을 한다는 건데 콘테가 나간다면 뭐 케인이 계속해서 인터뷰를 했지만 케인도 사실 나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케인이 콘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높았고 나가게 된다면 굉장히 또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송케디오가 또 망가질 가능성도 있고 선수단 퀄리티가 지금보다는 약간은 다운그레이드가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포체티노 감독은 PSG에서 최정상급 선수를 데리고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햄튼이나 중상위권 당시에 토트넘을 굉장히 또 잘 이끌었던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상위권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을 상위권으로 올려놓는데 굉장히 또 적합한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테데스코나 엔리케는 전술 위주의 감독이라면 포체티노는 전술도 전술이지만 조금 더 선수들에게 맞는 전술을 좀 입힐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덕장 스타일의 감독이 콘테 감독이 나갔을 때 좀 어두운 암흑기를 좀 맞을 수 있는 토트넘에게 좀 어울리는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토트넘이 최근에 뭐 시설 투자 이후에 대대적인 이제 투자와 구단의 규모를 빅클럽으로 그러니까 이전 포체티노 시대까지의 이제 도전자의 팀이 아닌 정말 이제 빅6에서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레벨을 원하기 때문에 이름값 있는 감독을 선임해 왔고 또 토트넘 팬들이나 뭐 토트넘을 모르는 스폰서십의 입장에서도 무리뉴나 콘테 같은 이름값의 감독이 있다가 물론 포체티노도 파리 감독을 했고 레알 감독 후보까지 됐기 때문에 좋은 감독이지만 사실 파리에서의 생활이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고 당장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 마케팅 포인트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루이스 엔리케 정도가 온다면 정말 많은 화제가 될 수 있고 또 저는 경험 많은 감독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현 선수단에서 본인이 원하는 한두 명만 추가를 하면
잘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아마도 이제 구단 가치 측면과 구단의 화제성 측면에서 최고의 선택은 엔리케가 아니겠느냐.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엔리케가 올지도 좀 불투명하고, 왜냐하면 콘테가 나간다는 상황이 됐다는 건 토트넘이 또 챔피언스리그에 말씀하신 대로 못 나가고 그렇죠. 네. 일부 선수들이 일탈하는 대변혁의 시기다 보니까 그 시점에 엔리케가 좀 이런 어려운 도전을 또 맡을까.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역시 포체티노가 저도 현실적으로는 유력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축구계 이적 시장이라는 게 시시각각 이동이 또 연쇄적으로 맞죠. 있는 것 때문에 네. 모르거든요. 아직 뭐 토트넘이 또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콘테 감독이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재계약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좀 봐요. 지금의 상황에서 왕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영국 현지에서나 유럽 현지에서 토트넘의 이제 콘테 감독의 거치라든지 후임 감독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저희가 그 소식들, 이적설, 루머들이 믿을만한 얘기인지 또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또 꼼꼼하게 체크하고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출연진들 또 많은 전문가들 모시고자 하는데요. 앞으로도 포포투와 한준TV의 협업 콘텐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